안녕하세요.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이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며 필연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마치 필연적인 운명이었는데, 이제 겨우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과의 인연을 즐기며 생각하곤 합니다. 제 남편은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동료였는데, 정말 제 취향과는 다르고 멋이 없으며 무뚝뚝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업무 이외에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 마음이 한 번에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던 중에요.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희뿌연 연기가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프리아브리아 라고 외치자 꾸먹당원한 사람들이 놀라 비상구 쪽으로 허둥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저도 대충 간단한 짐만 챙기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높은 구두를 신은 바람에 발목을 접질려 망일 사고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정신없이 피해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몸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안고 올리며 성큼성큼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죠. 무뚝뚝하고 멋이 없는 그 사람, 그 남자였어요. 다행히 사무실 과제는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해프닝 정도로 끝이 났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렸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로 전 돈통 마음을 빼앗기고 망했어요. 그때부터 그 남자가 어떻게 변해 보였던지 필요한 말만 하며 무심한 태도는 괜스레 듬직해 보였고 셔츠 소매를 아무렇게나 꺼내는 모습은 남자다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베리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마시는 한방차인데요. 어제 보니까 대리님이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고마워서 왔어요. 그런데 베리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점심이요? 네. 점심 한번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점심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도 마시고 점심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남편 없이 애를 둘이나 키워야 했는데 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도 그는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낭만적인 면은 좀 부족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상처 주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남자였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려 하니 여러 문제에 머리 아팠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꽤나 혼란스러웠고 당황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기억만 더듬어 봐도 엄마는 하지 않은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사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노점상까지 도전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거칠어져도 우리 형제는 고생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엄마의 다리가 부었어도 철없는 우리 자식들이 문제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 덕분에 우리 형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당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더군요.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막했을까요? 아버지의 날카로운 특징은 내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매력이 더욱 두드러질 것 같네요. 엄마는 우리를 다 크게 한 후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의식을 잃어 쓰러지셨는데요. 다행히도 당시에 제가 집에 있어서 곧장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죠. 뇌출혈 진단을 받은 엄마는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지만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행동하기 어려워지시고 말이 어색해지셨어요. 해가 많이 지긴 했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이제 저와 남동생 둘 다 성장하여 돈을 버는데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요. 주더라도 엄마가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거든요. 우리 남매가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1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평소 너무나 알몸이나 엄격해서 돈도 모을 만큼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동네 산책을 다녀오다가 박스나 폐지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모아놓는 걸 아니겠어요. 박스를 정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폐지를 주워왔어? 외길에 돈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냥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운동하러 나왔다가 돈까지 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걸 보면 욕을 먹을 줄 몰라서 아픈 엄마가 밖으로 던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욕하겠지만 우리가 아니면 상관없는 일이죠. 손이나 엄마가 천천히 걷다가 쓰레기통 주위를 봐서 돈을 벌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즐기는 일이라서 하는 건데 어떠신가요? 아, 엄마랑 입씨름 하려니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엄마에게는 자식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거기에 손주까지 안아드리면 금상첨화죠. 제가 남자친구와 1년 동안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때쯤 엄마에게 결혼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듬직한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손이랑 만나고 있는 김성권입니다. 엄마는 듬직하고 성숙한 남자친구를 크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소원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잘 부탁할게요. 아닙니다. 어머니. 오히려 저는 손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요. 손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3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렇게 멋진 여자를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너스레. 엄마는 1박 5일 있음을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말이 없고 유머 감각이라고 눈물만큼도 없는 이 남자가 어째서 이렇게 말을 청순유수처럼 잘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해요. 한눈에 봐도 성실하고 뚝심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런 남자라면 밥 꼭 구워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네 약국에 대해 얘기할 때면 온전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것과 나의 그리 밀접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상의할 때면 조금씩 걱정하게 돼요.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참 간병하네요. 의사 부모님과는 달리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모님은 집안 환경 같은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에게 심심하셨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 정도는 품고 있었습니다. 부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 모습 자체를 보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첫 인사를 하게 된 날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꾸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드디어 뵙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항상 인자한 표정으로 우러러봤어요. 아버지는 이미 가셨고
어머님은 매우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셨어요. 옷차림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세련되게 입고 무엇보다 말투나 행동이 남다르셨습니다. 성건이 엄마란 분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간단히 인사를 건네면서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셨는데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쓱쓱 훑어보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질문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성건이랑 언제부터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지는 3년 조금 넘었고 본격적으로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누가 먼저 좋다고 했었지? 우리 성건이는 주변에 머리가 없어서요. 그녀에게 대시하는 것은 나쁜 성격이다. 우리 손장이 먼저 우리 성명을 너한테 고백한 건가요? 아, 맞아요. 제가 먼저 그를 좋아했어요. 그래. 그렇게 되리라 예상했어. 선생님들은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미래가 힘든 일들로 가득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언사 속에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아가씨가 뭘 하는지 이해했고,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병 때문에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쉬고 계신다면, 그럼 쉬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엄마가 푹 이전에는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탁 걸려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나지막하게 어머님을 말려시더군요. 그런 질문하는 게 실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난 우리 손양이 성원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 돼. 오빠의 모든 게 좋은데요. 특히 듬직한 남자다움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날 많이 닮아서요. 사람들 속의 도화 남자들의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들리네요, 아버님.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익사를 섞어 농담을 하시면서 냉정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저택을 향해 저희 마음을 푸시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엇인가 마땅히 없다며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럼 소원이 사는 곳은 어디야?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셋이 살고 있어요. 집은 우리 회사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구나. 혹시 집은 나밖에 없어? 단독주택이야? 아니에요.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빌라구나. 그럼 그 빌라가 작으니까 전세야? 자가 아니야. 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대해 여자친구가 생겼다 하여 얼굴이나 볼까 하고 만난 거겠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어머님의 심드렁한 반응을 보니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네요.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어머님의 차가운 행동에 당황하셨어요. 두 분 모두 제가 기분 상할까봐 예를 쓰는 모습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말을 정하지 마세요. 업계에 나가 내가 물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결혼이라도 시켜야 돼요. 연애는 결혼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 참,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냉랭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쩌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를 위한 하다 지분만 이상했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은 따라올 저렇게 저기압이라 모르겠네. 아무튼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 나눠볼 테니까. 오빠,
아무래도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역시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 어머님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시니까 마트에서 우리 엄마란 사돈에 고쉽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소나 오해하지 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아니라니까. 어쨌든 내가 부모님들과 좀 더 얘기해보고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좌절하지 말자.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려고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도 알까요? 아버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부모님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가게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얘기를 해줬어. 예상대로 어머님은 확실히 반대하는 모습이었어. 미안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원인 결혼을 확실히 말씀했고, 그러니까 엄마도 결국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다독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차가운 표정과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봐도 만나는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친구의 말처럼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네, 소원이 씨 맞지요? 성건이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혹시 성건이에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몰래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지네요. 긴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난 성건이랑 소원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의 집안 사정을 이해하지만 우리 집안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소원이야, 너와 성원이랑 그만 만나고 헤어지길 원해. 내가 얼마나 말려도 성원이는 고집을 부릴 것 같아요. 꺾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제 말 잘 알아들어 주세요. 분명 손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있을 거예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군요. 어머님은 제게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저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해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자존심이 헝클어졌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이런 방식으로 헤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둘이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만났어요. 집안 차이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남매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오빠와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마 오빠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길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미래에 대한 결정은 오빠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니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 그래서 제 말에 따르지 못하시겠다는 것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 말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나, 나도 어렸을 때 힘들게 커왔어. 그래서 무색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선임에 대해 더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아. 남자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 엄마께서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빠와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두 같은 의미야. 소나는 찢어진 채로 가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게 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무슨 의도든 그렇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이 지나치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세상에서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자랐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형제를 키워주신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운운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저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예에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말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문장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저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죠. 요즘 세상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남동생에게 속삭이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싫다고 분명하게 했고 남동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어요. 차라리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자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마도 그의 엄마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널 만나서 기뻤구나. 차라리 만나기 전에 나에게 말해주었다면 덜 아팠을 텐데요. 나는 괜찮아요, 오빠. 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을 쉽게 내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와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변치 않습니다. 소나, 엄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반드시 너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변하지 말아줘요, 오빠. 남자친구가 제게 신뢰를 줄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굴까요? 우리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우리 둘의 현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로막으려는 누군가의 방해 덕분에요. 공작은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몇 차례 더 찾아오셨지만 소은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어제는 선거에 너랑 살게 될 거라며 지금까지 싸우더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돼서 잘못된 모습이 됐어. 내가 너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겠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오바홀 결혼하겠다는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반대하실지라도 이미 저희는 결심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신 어머니는 어깨까지 들락거리시더군요. 그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자 제 얼굴을 향해 와르르 물을 뿌리려는 건 아니시겠죠? 어머니예요. 누가 승리하게 될지 한번 보자며 마침내 혀를 깨물고 충문해도 되겠네요.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아시나요? 진정 이 정도로 한심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결혼엔 제게 말씀드린 여러분 같은 분들의 호칭도 부르기 꺼립니다.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내 생에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에 처음으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이렇게 제게 일어나 보니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남자친구를 하나 믿고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이건 해봐도 너무한 행동이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가 들고 계셨던 물컵을 빼앗아서 싱크대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차마 어른인데 물은 똑같이 없애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역시 이래서 지방교육이 중요한 거라는 말이었죠. 좀 봐봐. 아주 교육을 잘 시켜야 살아고요. 역시 애비 없는 집안의 그 나물의 그 밥이라니까요. 제가 가는 순간까지 악담을 퍼붓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진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참으려고 해봤는데 못 참겠네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입어야 하는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을 얻어맞아 하는데 당신 자식도 소중하고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지 됐고 결혼을 안 했던 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회사도 효과적으로 해서 한동안 잠수를 벌였어요. 엄마는 제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어느 날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우시면서 저를 꼭 만나 주셨습니다. 소나 못할 아들을 만나서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집안의 조그마한 환경이 좋아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요즘 엄마가 너에게 많이 미안해해.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엄마, 무슨 말이야? 어디가 아프신 거야? 어때요? 그가 결혼 안 한다 해도 괜찮지 뭐 그리고 이 세상의 남자로 태어나는 게 힘드시겠지 엄마도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남자들로부터 고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고 엄마에게 정말 잘할 사순이를 데리고 와서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고요. 그래. 우리 딸 사랑해요. 우리 딸이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힘든 세상을 버티며 살아오셨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만큼 엄마는 저한테 보석 같은 존재로 국내의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런 존재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딸, 엄마가 몸은 불편해도 다른 데로 가세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을 시집 보내려고 애써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 마음에 드는 시아버지 후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데려와도 괜찮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날 안아주셨어. 만약 이런 때 아버지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씀하셨어.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지. 그 품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시 단단히 잡고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러나 남자친구가 달라고 하여 회사에서 월차를 내고까지 집에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서요. 집 앞으로는 한 줄 이상 계속 오는데 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매우 기분이 나쁘더군요. 어느 날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걸릴까봐 얼른 나가 버리곤 했어요. 얼마 전에 나 진짜 상태를 말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가와서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드는 건지요? 소나 나의 이야기 좀 들어줘. 나 엄마에게서 한 번 더 그렇게 나를 욕하거나 힘들게 하면 부모 자식 사이를 2년 동안 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고 돌아와 주면 어떨까요? 제발 부탁해. 나는 너 없이는 못해. 이렇게 남자친구는 말을 해내며 눈시울을 관해요. 불키는 군부대에 있었던 여성은 사실 제 남자친구는 정말로 제게 잘해줬어요. 문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도 책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인자한 표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다 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는, 그리고는 저를 정말로 눈물나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시더군요.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네, 며느리요. 그래, 며느리. 난 이렇게 부르고 싶어. 소나 선거 때문에 네 어머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크지. 나도 그런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하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사실 미시 에미가 21살 때 성권위를 가졌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나를 만나 임신을 해버린 것이니까 양가 가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 싶었어. 특히 미시 에미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지. 당장 지우라고 말했지만 돈이 시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이라며 도망가서 겨우 선관위를 낳게 됐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애정이 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들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그때 잠을 자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도 대학생이라는 신분도 아니고 월세 8만 원짜리 좁고 협소한 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소년아, 한 번 더 눈을 감아줄 수 없겠니? 이번 선거 때 당신도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한테까지 끊어진 인연끈을 말하느라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너희 결혼 반지가 다 나중에 뭔가 준비하면 우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릴까 생각하다가 주변에서 이걸 다 추천했다. 이 실비가 며느리에게 반지를 주는 거죠? 낭만적이지 않니? 내가 프로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니? 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때도 지금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이시네요. 내가 우리 서운인 생각이 나서 힘내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어요.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절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믿고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고 참고 견뎌보기로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께서 불쑥 연락이 왔는데 퇴근 후에 잠시 절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또 무슨 심수를 부리고 싶지 않아 나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실은 남자친구와 함께 만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필 그날 남자친구가 외근을 가는 날이었어요. 소후, 저 잠시만 나 좀 보세요. 어머님의 표정에는 여전히 한겨울 사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차 조수석에 앉히시고 어디론가 차를 몰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멀지 않아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말없이 운전만 하시네요. 제가 납치당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조금 떨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가 선 곳인 술집이나 카페가 모인 서울 권역이었어요. 어머님은 쟤를 데리고 오래된 건물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영문을 몰라서 그냥 어머님 뒤를 따라가야 했죠. 여기서 경쾌함을 잃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해요.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오랫동안 나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보살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박으면서까지 죽고 못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살님이 깨우시리라고 생각해요. 만약 보살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전부터 어머님이 다니셨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점쟁이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시려고 한 거죠. 결국 그 점쟁이에게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용머리의 한 점쟁이가 한참 동안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니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업보다 업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대감신이 장군 신계 100년을 꾸밀 정도의 천냥으로 갚아도 우린 하늘에 서점 찍어준 인연을 미소녀 당신 짝 줄여주기보다는 사나운 말로 방해만 아니라 동시키며 스스로 갈라질 것을 참고 배겨. 어머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될라는 얘기니까 확실해요. 내가 언제 다른 여자에게 헛소리를 했냐고 점쟁이가 호통쳐서 어머님이 땀 흘리시는 게 아닌가요? 아마 저랑 오빠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에 희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심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멍한 표정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라고 하셨어요. 아자식객은 부모 없다더니 라는 속담이 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졌다고요. 내가 졌어. 너희들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알았지? 어머니, 그렇다면 제가 오빠랑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에게 말하고 빠르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상견례의 날짜를 꼭 자리 잡으시라 한 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듣자니 제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마침내 정크길로 엄마께서 결혼을 승낙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정식 인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엄마와 함께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멋을 내며 이 기쁜 날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제 부모님 차가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시장하시면 먼저 음식을 주문하러 가실까요? 아니요. 김서방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하죠. 오실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 엄마와 남자친구 부모님의 첫 만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초조해졌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고 서로 공손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연은 언젠가 만나게 된다고 했던가요? 바로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중이었어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원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맞아요. 혹시 너는 이 아닌 이 아이의 오디야? 아이는 학생이에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향해 이름을 부르자 눈을 크게 떠서 몸이 떨 것 같았죠. 예, 이름은 오다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죠? 아, 어머. 설마 이모님이세요? 달래 포장마차 이모님이세요? 맞아요. 그래 맞다 맞아. 달래 포장마차 맞아. 아직 기억하는구나.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귀한 인연이. 제가 달래 포장마차 이모님을 어떻게 잊어요? 아니, 그럼 손이가 이모님 딸이어서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 좁다. 좁아. 어떻게 널 여기에서 만나니?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아니, 가히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손이가 이모님 달이란 이게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 분이 얼굴을 안고 눈물을 훔치는데 저와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상태였고 옆에 계신 아버님은 무슨 상황인지 알았다는 듯이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린 채 계셨습니다. 알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는 실제로 권력 있게 가난한 환경에서 온 소생으로서 부모님께서 숭고하게 어르신 되어 가셨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힘겹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다가온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버지를 만나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곧 현재의 제 남편이었으며 학생 신분이었던 두 사람을 어른들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아버지 모시에서 우리 아들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한 번에 쫓아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께서 돈 한 푼 없이 아이를 기르시느라 배는 고통스럽게 굶는 일도 있었는데 당시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시어머니는 가난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계셨던 모습에서 아이도 절대적인 은혜를 달래면서 김밥을 조금씩 먹으라고 더듬었지만 아무리 말을 해봐도 모르는 척하며 어린애 같이 얼굴에 입을 뗀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책과 상황이 무엇인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아내에게 밥을 주고 만두도 주고 했었죠. 맞아요. 이모님. 그 추운 겨울날 이모님이 내주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달았는지 기억나요? 아직도 그 따뜻한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상황을 듣고서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당시 시어머니에게 매일 음식과 생활비를 챙겨주며 딸처럼 돌봤다는 거였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1년 가까이 걱정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있었고 그 후에 집을 박차고 나온 시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왜 갑자기 포장마차를 내주신 건가요? 제가 이모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몰라요. 그 이유는 갑자기 구청 단속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철거를 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제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났단 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모님. 당신께서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이 주신 김밥과 국물 덕분에 그 마음을 달래고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합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답례를 합니다. 어쩜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봅니다. 시어머니께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던 점쟁이가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후 상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에 대해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잘 끝났다 고 응답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혼수나 결혼식 비용 같은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원이 하나만 주시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이 가드 며느리처럼 잘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하고 각서까지 써주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있고 딸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제게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생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최근에는 귀여운 손자와 손녀와 함께 양가 부모님을 모시러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즐거운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엄마가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정반대로 엄마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늦게 나오셨고 시모는 일찍 나오셔서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얼마나 잘 친자매처럼 지내고 계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옛말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삶 동안 잊혀졌던 행복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보겠습니다. 화이팅하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